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모처럼 발 뻗고 완전히 편안한 시간 즐기고 계신가요? 저도 오늘 간만에 맛있는 음식도 먹고요. 또 서울숲 산책도 하고 조금 여유로운 낮 시간을 만끽해 봤네요. 제가 바로 이전 영상에서 9월에 남은 공모주들 모아서 한 번에 봤었잖아요. 오늘부터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수요 예측 결과까지 우선 발표가 된 원준부터 다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할 이유는 충분한 것 같은데 또 단점이 있기는 하거든요. 뒤에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원준은 열처리 소성로 장비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에요. 소성로의 로자가 화로의 로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열처리 소성로가 뭐냐면 투입된 원재료를 열과 가스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원하는 특성을 가진 첨단 소재를 생산하게끔 열 처리를 하는 장비예요.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하면 첨단 소재를 만들기 위한 열 처리에 필요한 장비라는 거죠. 그래서 각종 첨단 소재의 품질과 생산성을 결정하는 아주 핵심 공정의 필수 장비로 사용이 됩니다. 회사의 대표 제품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RHK 소성로와 PK 소성로. 기능이나 특징은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 RHK 소성로는 2차전지 양극재 열처리에 사용이 되고요. PK 소성로는 음극재 열처리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원주는 특히 이 중에서도 RHK 소성로가 주력이에요. 양극재를 위한 열처리. 그래서 양극재를 만드는 포스코 케미칼이나 에코프로비엠, LG화학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업체 중에서 RHK 소성로를 가장 많이 만들어서 공급한 실적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극재 열처리 소성로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최고 경쟁력을 갖췄다. 기존에 일본이나 독일에 의존하던 장비를 국산화해서 점유율을 높인 회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열처리 소성로 말고요. 공정설비 엔지니어링 사업도 한다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양극재를 생산할 때 공정이 어떻게 되냐면 원료 준비부터 해서 혼합, 열처리, 분쇄, 코팅 열처리, 분급, 탈철, 포장까지 굉장히 다양한 공정을 거치게 돼요. 근데 이 모든 전체 생산 공정을 설계를 하고 각 공정별로 필요한 장비를 제작하거나 구매를 하고 또 고객사의 생산 공정에다가 시공한 다음에 시운전까지 해주는 이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하지만 아직은 매출 비중을 봤을 때 열처리 장비의 비중이 81.3%,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공정 설비는 아직은 6.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타는 AS나 기술료, 임대 수익 같은 이런 기타 품목에 대한 매출이 잡힌 거고요. 그래서 우선은 양극재 열처리 소성로에 집중된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포트폴리오가 너무 한 가지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고 또 매출처도 양극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국내에 많지는 않으니까요. 딱 소수 업체들에 편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조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독일의 아이젠만 서멀 솔루션주를 인수한 것입니다. 독일의 대표 열처리 전문 기업이고요. 세계적인 인지도와 레퍼런스를 갖추고 있어요. 이 ETS를 인수함으로써 원준이 어떤 신기술을 갖추게 됐냐면요. 2차전지 양극재뿐 아니라 음극재의 초고온 열처리 기술도 확보를 했고요. 또 작년에 이 음극재 열처리 장비를 처음으로 수주를 따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탄소 섬유의 핵심 장비인 산화로와 탄화로 생산 기술도 확보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양극재, 음극재뿐 아니라 또 전고체 전지, 탄소 섬유, 연료전지 리사이클 분야까지도 신사업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매출처도 조금 다양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생산 기지를 꾸준히 만들고 있는데요. 중국, 독일, 폴란드, 미국에다가 거점을 확보한 상황이고요. 해외 현지에서 이렇게 직접 생산을 하고 해외 업체에 바로 대응이 가능해서 지금 막 커지는 2차전지 시장을 조금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공모자금은 앞으로 어떻게 사용될 예정인지를 보시면 생산시설 통합, 차입금 상환, 해외법인 추가 설립 등등에 쓰일 계획인데요.
원주는요, 장비를 만들 때 핵심 기능을 제외하고는 주요 부품들을 외부 협력업체에서 조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객사 현장에서 직접 조립을 해서 납품까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의 공장이나 증설이 필요하지 않아요. 영업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공장 증설이나 신규 설비 확장 이런 계획은 없는데요. 지금 1공장하고 2공장이 분산되어 있어서 조금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 공장을 신축하거나 인수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입금 상환에 200억 원 정도를 쓸 계획이고요. 앞에서 독일의 열처리 기업 인수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해외 네트워크 확장이나 해외 법인의 추가 설립 또는 지분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투자 대상이나 규모는 정해진 바가 없고요. 자, 회사 내용은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고, 실적을 확인하시면 2019년에 최고 매출을 찍은 뒤 2020년에 코로나 직격탄을 제대로 맞은 모습이에요. 발주가 계속 연기가 되면서 41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2021년에 실적이 바로 정상화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상반기에 영업이익 다시 48억 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기 순손실 5억 원이 찍혔어요. 왜냐? 독일 관계회사가 코로나 여파에서 아직은 벗어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손실이 조금 컸거든요. 그게 지분법 손실로 인식이 되면서 단기 순손실이 발생한 거죠. 지분법 손실이라는 것은 원준이 이 해외 관계회사의 지분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 지분율만큼 손실을 계산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부채 비율, 유동 비율 모두 업종 평균 대비해서 조금 부진한 상황이긴 해요. 2020년에 독일의 아이젠만 서멀솔루션즈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채 비율이 증가했고요.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값이니까 부채가 조금 커지면서 유동 비율은 좀 떨어진 거고요. 그리고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올해 상반기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수주 산업 특성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작년 상반기에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긴 했더라고요. 왜냐면 수주를 딱 따내면 장비 제작에 바로 돌입을 합니다. 그러면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계속 발생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비용은 계속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 장비에 대한 대금 납부는 완료되는 시점에 이루어진단 말이죠. 제작이 완료돼서 넘기는 시점에. 그래서 비용이 먼저 잡히고 나중에 현금이 들어와요. 그렇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잡히는 시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납품을 준비하고 있는 열처리 장비에 대한 대금을 나중에 지급받게 되면 이 현금 유출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실적이나 재무 안정성 지표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성장성이 있는 분야라서 조금 기대를 걸어보고 싶기는 해요. 자, 넘어가서 공모 관련 내용들 살펴볼게요. 총 104,807주를 공모하고요. 공모가 밴드는 52,000원에서 6만원 사이를 제시했는데 공모가는 65,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수요 예측 결과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총 공모 금액은 약 653억 원 정도, 그리고 예상 시가총액은 약 3,263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물량이 25만 1,202주밖에 안 돼요. 이게 저는 원준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봅니다. 네, 청약은 27일부터 28일까지, 환불은 30일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상장일은 아직은 미정입니다. 청약은 NH투자증권에서 가능합니다. 네, 이번 공모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되고요. 공모 자금이 전부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쓰일 수 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사주 조합의 2.89%, 3만 주를 배정했더라고요. 배정 금액은 총 19.5억 원이 되겠고요. 직원 수가 총 44명이니까 단순히 계산을 하면 1인당 배정 금액은 약 0.44억 정도가 되겠어요. 부담스럽다면 부담스럽고 아니면 아닐 수 있는 그런 금액 수준인 것 같거든요. 회사의 성장성을 본다면 미달이 발생할 확률은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확한 결과는 청약일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상장 직후의 유통가능 주식 수는요.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인 502만 191주 중에서
38.94%에 해당하는데요. 금액으로 계산하면 1271억 원이나 되고요. 그래서 상장일에 가벼운 주식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기존 주주의 물량이 19.52%나 존재하기 때문에 유통 가능 물량 측면에서는 다소 위험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적용되면 조금은 줄어들 테니까 그건 감안해서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원주는 프롬바이오 때처럼 환매 청구권이 부여된 공모주입니다. 환매 청구권이란 상장 후에 일정 기간 동안에 주가가 공모가 이하로 지나치게 하락한 경우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증권사에 다시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10%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상황에서나 무조건 90%를 다 보장해주는 건 아니고요. 내가 환매 청구권을 행사한 바로 전날의 코스닥 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 거래일의 코스닥 지수 대비 10%를 초과해서 빠진 경우에는 권리 행사 가격, 보장되는 이 퍼센트도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해당 공모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이건. 그냥 코스닥 지수가 그 정도로 빠졌다면 다른 기업들도 다 같이 빠졌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증권사에서 보장하는 가격을 90% 아래로 조금 조정을 하는 거죠. 우선은 90%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사 가능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까지고요. 자, 제가 프롬바이오 때 한번 보여드렸지만 환매 청구권이 부여된 IPO들의 성적은 대체적으로 괜찮았습니다. 특히 원티드랩, 삼형 SNC,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따상에도 성공을 했어요. 이 세 개 종목의 공통점은 수요 예측 결과가 괜찮았고요. 반면에 시엔토스 성진은 의무 보유 확약 1%대를 기록했고요. 유통 가능 물량도 굉장히 많아서 조금 불안불안하다 했는데 역시나 시초가부터 공모가를 하회하더니 쭉 밀리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진시스템도 의무 보유 확약 비율 1%대밖에 안 됐어요. 수요 예측 경쟁률도 굉장히 낮았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상장일의 성과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환매 청구권이 부여됐더라도 수요 예측 결과나 유통 가능 비율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수치를 보여줘야 상장일의 성과도 좋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수요 예측 결과가 어떤지를 꼭 살펴봐야겠죠. 자,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주의사항 말씀을 드리면요. 환매 청구권은 이 주식을 매도하거나 또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행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녀 계좌 활용해서 청약하시는 분들은 특히 청약하실 때 입고 계좌를 변경해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배정받은 뒤에 자사대체나 타사대체 출고를 해서도 안 되고요. 그냥 배정받은 계좌 그대로 받아서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요 예측 결과, 중요한 수요 예측 결과를 한번 같이 볼게요. 경쟁률 1464.10 대 1, 굉장히 높은 편이죠. 기관도 1466개나 참여를 했고요. 그래프 보시면 제가 빨간색 가로줄 쳐둔 것이 원준의 경쟁률이거든요. 그보다 높은 종목들이 많지는 않죠. 2021년 수요 예측 경쟁률 평균이 1240대 1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훨씬 높다, 경쟁률이 높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넘어가서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시면 밴드 상단이 6만 원이었잖아요. 이 6만 원 이상을 제시한 비율은 미제시를 포함하면 100% 전부 다였고요. 특히 또 초과 비율이 83.35%나 됩니다. 그래서 공모가가 상단에 초과한 6만 5천 원에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6만 5천 원 이상을 제시한 비율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아마 이 비율이 높아서 6만 5천 원으로 결정을 한 거겠죠? 네, 아무튼 신청가격 분포표 굉장히 좋았고요. 또 의무보유 확약 비율도 신청 수량 기준으로 44.31%나 돼요. 굉장히 높습니다. 비교해서 보시면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요. 대형 IPO들은 제외했고요. 그러면 일진아이솔루스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에요. 맥스트의 39.13%보다도 높고요. 수요 예측 때 확약 비율이 40%를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예요. 게다가 기관 유형별 신청 현황을 보니까요. 해외 기관 투자자 중에서 거래 실적이 기존에 존재했던 기관들의 참여도가 꽤 있더라고요. 보통은 이렇게 거래 실적 유기관들은 확약 신청을 거의 안 해요. 안 하는데도 많이 배정을 해주니까. 그래서 최종적인 비율을 높이는데 항상 걸림돌로 작용을 했었죠. 근데 원주는
그래도 17개의 기관이 확약 신청을 했다는 거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수요 예측 결과 매우 좋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공모가가 상단을 벗어났기 때문에 과연 괜찮은 건지 적정한 가격인 건지 궁금하실 텐데 같이 한번 체크해 볼게요. 비교 기업으로는 2차전지 장비주들을 선택했겠죠. 원익 P&E, 코인테크, PNT 이렇게 3개 기업을 선정했고요. 이들의 평균 퍼는 20.89배가 나왔습니다. 코인테크의 퍼가 조금 높긴 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선정된 기업들하고 2021년 반기 재무 현황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보시면 원준이 가장 규모가 작기는 한데요. 그래도 영업이익은 오히려 코인테크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니까 장점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코인테크가 이 정도 순이익에 퍼 30배를 받고 있으니까요. 원준도 적용된 퍼 20배가 아주 무리인 수준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주당 평가가액 어떻게 계산했는지 같이 보시죠. 우선 2021년 추정 순이익을 20% 할인율로 적용을 해서 현재 가치로 땡겨왔어요. 그래서 순이익 218억 원을 적용했고요. 여기에다가 퍼 20.89배를 곱해서 평가시가총액 4,551억 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시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 89,393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공모가 밴드는 할인율 41.83%에서 32.88%를 적용했었거든요. 할인율도 생각보다 높게 적용해서 괜찮다 싶었어요. 그런데 공모가가 65,000원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공모가 기준으로 할인율을 계산하니까 27.29%로 내려가더라고요. 공모가가 상단을 초과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할인율 27%면 아주 낮지는 않습니다. 다행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과연 적정한지 2021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퍼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퍼는 시가총액 나누기 당기순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시가총액부터 계산해 볼게요. 공모가 65,000원 곱하기 상장 예정 주식수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3,263억 원이 나오고요. 2021년 원준의 추정 순이익은 239억 원입니다. 그래서 시총 3,263억 원 나누기 239억 원을 하면 퍼는 13.65배가 나왔어요. 아까 앞에서 비교 기업들의 평균 퍼 20배가 넘었었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전히 고평가는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자면 우선 원주는 2차전지 양극재 열처리 전문 기업이라서 속한 섹터 자체가 조금 매력적이다. 그리고 앞으로 음극재, 전고체 전지, 탄소 섬유 쪽으로 앞으로 또 잘 나갈 이런 부분의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라 또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 공모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되고 3개월 판매 청구권이 부여됐다는 메리트가 있다. 수요 예측 결과 굉장히 좋다. 판매 청구권 부여되고 수요 예측 결과가 좋으면 상장일의 성과가 좋았던 이전 사례들이 있다. 또 상장 직후의 유통 가능 비율이 38.94%, 금액으로 1,271억 원 정도라서 이 부분이 조금 무겁고 부담스럽기는 하다. 근데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적용되면 조금 낮아지긴 하겠죠. 아무튼 기존 주주 비율도 19% 넘게 있으니까요. 이 부분이 그나마 조금 걸린다면 걸리는 거고요. 공모가는 또 무난한 수준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청약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청약 한도와 배정 물량 한번 보시죠. 청약 한도는 고객 등급별로 쭉 직접 체크해 주시고요. 온라인으로 청약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것마저도 장점이네요. 근데 배정 물량이 너무 적어요. 25만 1,202주라니. 그럼 균등은 12만 5,601주를 가지고 우리가 다 나눠야 한다는 소리잖아요. 청약 건수가 저는 20만 건 이상 유입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균등은 이미 추첨의 영역이에요. 무슨 공모주가 맨날 청약을 하고 내 운빨 테스트를 하고 앉아있네요. 추석 때 여러분들 보름달 보면서 소원 꼭 비세요. 공모주의 추첨 확률을 좀 높여달라고. 아무튼 그래서 균등 한 주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배정 물량이 적어서 비례 경쟁률도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들인 노력 대비해서 성과가 아쉬울 수 있으니까요. 다른 종목들의 수요 예측 결과 기업 분석 잘 해보고 비교 우위를 좀 따져서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매력은 있지만요.
네, 분석 영상은 제가 또 준비되는 대로 올려볼게요. 영상 제가 간단히 만들려고 했는데 또 길어졌네요. 왜죠? 최대한 딴소리 안 하는 편인데 그런데도 조금 기네요. 아무튼 추석에도 주식의 소리와 함께 틈틈이 청약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름달 보면서 소원 꼭 비세요. 안녕.